너네가 그렇게 나온다고? 이 회사 내 건데?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오늘부터 우리 회사 일 쉽니다. 다들 집에서 대기하세요. 막장이죠. 이렇게 진짜 대응하는 사장님도 봤어요. 이 경우도 당연히 휴업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왕노무사TV 김왕영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뭐가 있을까요? 실업급여가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실업급여 말고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많이 받아가는 그런 급여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일할 때 좀 더 당당해지는 그런 급여가 있습니다. 바로 휴업수당입니다. 사업주가 너무 양아치처럼 해서 사업주랑 한판 붙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휴업수당만큼은 꼭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휴업수당 알아보겠습니다. 휴업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가게 같은 곳에 임시 휴업 이런 거 붙어있는 거 보셨죠?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거나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아서 당분간 휴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휴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있는 이런 휴업 말고 개인에 대한 휴업도 가능합니다. 개인에 대한 휴업을 했을 때 대부분 이것도 휴업인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7명, 8명 있는데 나한테만 요즘 일거리가 줄었다, 요즘 매출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당분간 좀 쉬라고 하면 이것도 다 휴업에 해당합니다. 개인 사유가 아니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사업주의 사정으로 당분간 좀 일을 쉬어라, 일을 못하게 하면 그 시간만큼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가 발생해요. 평균적으로 내가 받아가는 월급에서 7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7,000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때 사업주들이 사용하는 꼼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서명을 요구할 때는 의심해야 합니다. 송곳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사업주들은 우리한테 불리하게 할 때만 서명을 요구한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도 서명이 들어가죠.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일거리가 줄었으니 근로시간을 줄여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자 해서 여기 서명해서 내 책상에 올려놔라 라고 하면 당연히 이걸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사실 상사가 그렇게 하거나 사장이 그렇게 하면 거부하기가 힘들다고 해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요. 기존의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약 동의를 해주면 근로시간이 변경이 돼버려요. 변경이 되면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서명을 안 하고 버텼는데 사업주가 어쨌든 당신이 일할 시간은 줄어들었다, 더 이상 이 시간에는 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강행을 하면은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겁니다. 휴직계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 인테리어 공사할 건데 일주일간 다들 쉬세요. 그리고 휴직계 다들 책상에 올려놨으니까 사인해서 제 책상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내규 절차상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거짓부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 꼼수죠. 휴직계를 내가 써서 요청을 하면은 내 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휴업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거니까 서명해주세요 이런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부당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이른바 꺾기라는 건데요.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오늘은 별로 손님도 없으니까 이만 퇴근하세요 이렇게 하면 남은 시간이 다 휴업수당 발생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거는 내 사정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정인 거죠. 다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휴업수당 대상이 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사장님 저는 일 시간 좀 줄이라고 하는 게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서 휴업수당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겠죠. 이럴 땐 카톡 내용이라든가 통화 내용, 대화 내용을 녹음해놨다가 나중에 퇴사하면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 남겨두신 증거 자료에는 나는 정해진 그 시간만큼 일을 하고 싶은데 사업주의 사정으로 내가 일을 못하게 된 거다 라는 내용이 남아있으면 됩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주라면 얘기를 잘 들어보고 이렇게 협의해서 맞춰줄 거 맞춰주고 할 텐데 또라이들이 있어요 진짜. 너네가 그렇게 나온다고? 이 회사 내 건데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오늘부터 우리 회사 일 쉽니다. 다들 집에서 대기하세요. 막장이죠. 이렇게 진짜 대응하는 사장님도 봤어요. 이 경우도 당연히 휴업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휴업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역시 진짜 사장이 절대적인 갑이구나, 그냥 까불지 말고 말 잘 듣고 일해야겠다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왕노무사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휴업수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목격하시면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정으로 신 것도 아니지만 사업주 사정으로 신 것도 아니에요. 바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쉬게 된 경우인데요. 요즘처럼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있어서 휴업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전염병 때문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 장사가 잘 안 된다 라고 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겠죠.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겁니다.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감액을 많이 해서 완전 0원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운영을 계속하는 게 불가능할 때 승인이 나오는 것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요즘처럼 전염병 때문에 매출이 너무 안 나오고 해서 휴업을 한다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은 맞지만 감액 신청했을 때 감액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